안녕하세요. 인폰파크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탄압을 견디고 저항하며 이뤄낸 독립의 날인데요. 나는 호랑이라 불리던 독립군 대장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 76주년인 지난 8월 15일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1943년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둔 지 78년 만인데요. 하루가 지난 8월 16일 일본 방위성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지도가 개조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발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독자를 겨냥한 30쪽 분량의 최초의 방위백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1970년 발간을 시작해 1976년부터 매년 방위백서를 선보이는 일본 방위당국이 어린이용으로 특화한 방위백서를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의 방위는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어린이 방위백서는 지난달 13일 나온 2021년판 방위백서 내용을 간추려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백서는 나라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제대로 자국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주변에 보여줌으로써 일본으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른 나라가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어 일본 주변을 둘러싼 안보 환경 항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군사력 동향을 지도와 그래프를 예시해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방위백서는 일본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 가운데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방위태세를 갖춰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으며, 또 이 지역에서는 어느 땅이 어느 나라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영토 문제와 한반도처럼 하나의 민족이 둘로 분단돼 서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 방위백서는 중국 및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쿠릴 4개 섬을 거론했지만 독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일본 주변 해공력의 경계감시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2021년판 방위백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17년째 담아왔습니다. 또 자위대 주요 부대 소재지, 러시아 군사활동 동향,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에 대해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표시했는데, 어린이 방위백서는 이 가운데 해공력 경계감시 관련 지도 한 점을 게재한 것입니다. 어린이 방위백서는 한반도, 중국, 러시아를 별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한반도는 북한 중심으로 다뤘는데요. 북한과 관련해선 일본에도 도달하는 탄도미사일을 수백 발 보유하고 이들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군사 동향이 일본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취지의 방위백서 기술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적대국으로 대해야 한다, 국방비 늘리고 전투태세 갖추자, 언제든 독도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킬 놈들이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독도 근처도 못 가면서 일본 어린이들까지 세뇌교육을 하다니 공산당 같다 와 같은 댓글을 달며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그간 방위비 예산 책정 때 암묵적으로 지켜온 방위비 국내 총생산 1%룰을 깨려는 분위기도 감지된 것인데요. 방위성은 방위성 소속의 자위대를 합하면 일본 정부 최대의 조직으로 일본 내 국가공무원 총급여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행정기구이며, 보통의 국가들인 대한민국과 터키 등은 약 3%, 미국은 4%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일본은 경제의 단 1%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만인데도 세계 국방비 5위에 드는 58조 원이라는 매우 큰 국방비를 지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내년에 방위비를 과감하게 증액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12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의 2022년 예산은 올해 5조 3,422억 엔, 한화 약 56조 원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했는데요. 방위성은 이달 말까지 2022년 예산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자민당 내 국방부에는 지난 5월 방위비의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보다 최소 6% 증액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로 내년 방위비 예산은 적어도 5조 4천억 엔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감한 방위비 증액이 추진되는 배경엔 지난 4월 발표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있는데요. 공동성명 중에 일본은 스스로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는 자민당 의원들과 방위성은 미국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방위비 증액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급증한 중국의 국방 예산 역시 일본 방위비 증액 주장의 주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198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국방 예산을 10% 이상 늘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 2021년 국방 예산도 전년보다 6.8% 늘어난 20조 3천억 엔, 한화 약 213조 5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위비 1% 룰은 1976년 미키다 케오 내각이 정한 방위비는 국내 총생산 1% 이내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요. 이 룰은 1987년부터 1989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내각 때와 GDP가 크게 감소한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면 대체로 지켜졌습니다. 아소다로 재무상은 지난 10일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는 상대적인 것이라며 상대국의 국방 예산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맞춰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발언하며 방위비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영향으로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방위성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자신들의 땅이 아님에도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 우기고 군대를 가질 수 없음에도 자위대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창설하고 매년 막대한 방위비를 투자하는 일본. 하루빨리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더 이상 독도로 인한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폰파크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